상호소득세는 보면은 여기 과표 보면 여기 과표가 산출세액이거든요. 위쪽에 보세요. 산출세액. 요 금액이 뭡니까? 산출세액의 10%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다.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10% 금액은 얼마냐면 779, 7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데 뭐냐면 여기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뺀 세액 있죠. 공제세액 등을 뺀 나머지가 바로 법인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여기 바로 총부담세액이란 말이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부담세액.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총부담세액에 대한 얘기거든요. 부담세액을 얘기하는 거고, 요 금액은 7297, 37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를 합하면 요 금액이 법인세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요거 부분을 뭘 가지고 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기납부세액은 뭐냐면 선납세금이잖아요. 기납부 150원 요거구나. 이거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납세금이 되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은 금액이 나올 건데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80771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법인세증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법인세증은 8077 116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선납세금은요, 여기 150만원 있으니까 150 빼고, 150 있으니까 기납부가 150을 빼고, 그죠? 그럼 결국은 미지급세금은요,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요거랑 요 밑에 그 두 개 돼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법인세증이. 그러니까 이거 150을 빼게 되면은 6577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나가서 결산자료 입력을 가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인터넷 하시고 요쪽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선납세금 150 있잖아요. 그죠? 150 이렇게 대체하고 추가 계상액 요 금액이 여기에 있는 금액이 여기 법인세증 어디 요 금액이 요 금액만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50을 상계했으니까 여기에 추가 계상을 6577166을 하면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요 금액이 뭐예요? 8077166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이제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전표 추가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이거 겨냥을 실제 우리가 납부서를 할지 이런 걸 보고 추론하는 부분의 문제가 이게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산식으로 준 건 있죠. 제가 기초 우리 연습할 때도 저런 거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우리 법인세 그쪽 재무회계 우리 시험 칠 때 우리가 평가 시험 칠 때 그런 것들은 했는데 이게 겨냥을 주면서 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는데요. 처음 해보신 분은 이거 도출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원점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좀 어려웠고 결산 부분에서는 네 번째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합격률이 그죠? 이거 좌우되는 거예요. 항상 재무회계하고 결산의 난이도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가 부가 가볼게요.
부가 중에 6점에 이제 가산세에 관한 얘기인데 얘는 그냥 할만했다고 저는 봐요. 그냥. 근데 여기도 하나 논점이 있어요. 이 취득가액 있잖아요. 이거 우리 내부 우리 타사합장 반출할 때 제가 우리 가세표준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점이 논점이 돼요. 이 과표가. 그러니까 요점이 아니고 얘는 취득가 원가로 한다는 게 이 때문에 많이 틀렸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득점이 안 됐다고 좀 보는 거고 6점 중에 꽤 많은 감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출 신고 필정을 가지고 수출 실적 명세표를 작성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어려운 논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임의적으로 그냥 여기 영통상사잖아요. 그죠? 1번 영통상사의 수출신고 필정. 영통상사 할 거.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건 5번 알아야 돼요. 5번. 수출신고 번호 알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밑에 BL이 있죠. BL. BL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선적일자를 알아야 돼요. 선적일자 아는데 여기서 보니까 거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CFR이고 여기 $10,000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CFR이고 $10,000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환율은 얼마냐 이거죠. 환율은 언제 날짜로 하냐면 1월 20일 날 온보드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환율 정보가 있잖아요. 1월 20일이면 여기가 98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죠? 98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을 한다면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가 보시니까 이 거래를 어떻게 했냐면 대미상사야 돼요. 대미상사인데 그것도 5번 수출신고번호 생기고 얘는 지금 보니까 거래 조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외화로 받기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원화로 받기로 했죠. KRW로 받기로 한 거예요. 거래 조건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외화로 받을 건지 내가 지금 거래하면서 원화로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원화로 확정을 했잖아요. 보세요. 그죠? 원화로 확정했죠. 원화로. 그러니까 US 달러가 아니라고요. 원화로 확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원화가 아예 세정이 됐다고요. 4천. 세정이 됐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환율을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율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외화에 지불할 때 보면 요거를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외화 칸에다가는 외화에서는 그죠? 뭐 4,500만 원 이렇게 집어였고 여기 1원 이렇게 집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이제 외화가 없잖아요. 그죠? 외화가 아니고 원화잖아요. 그죠? 원화 금액의 환율은 1원밖에 없어요. 요거를 좀 어려워했던 부분에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화는 3월 15일 날 환전했으니까 이전에 환전한 거 없으니까 이 날짜가 되는데 얘는 외화로 받았으니까 환율 변동의 온보드 날짜 이날을 기준으로 환가하면 되는데 얘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거래 조건 자체가 원화로 돈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변화야 안 변해요? FOB 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4,500이 그냥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만 좀 유념했다면 그러니까 여기 일부 감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가치세가 어려운 점이 얘를 잘 못해서 감점이 2점이 되거나 밑에 하단 6점짜리 아까 전에 타사합장 만점할 때 6점이니까 3, 4점은 감점이 된다고 그거 틀리면.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지금 합격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그거 이해했다면 우리가 부가치세 신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물어보는 부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수출 실적 명세표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이렇게 하시고 좀 귀찮지만
이게 수준 4105 0611X. 선적 일자는 2019년도 1월 20일. 통화 코드는 미국. 자, 환율은 당연히 그죠? 선적일 환율. 외화는 지금 10만 달러. 980만 원. 9,800인가? 저기 잘못했네요. 단위를 잘못했네. 맞나? 9,800만 원. 그죠? 9,800만 원이네요. 지금 잘못했네. 자, 그레츠는 여기가 영통 되겠습니다. 영통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 부분이 95214270500612X 2019년도 날짜는 1월 20일 날. 온보드는 여기가 한국. 그죠? 그리고 환율이라는 거는 뭐예요? 환율이 원화로 바뀌려 했으니까 우리나라니까 환율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금액을 맞추려면 1원이 돼야 돼요. 외화가 아니죠. 외화 금액은 우리가 4,500만 원 받기로 했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4,5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미상사.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였는 부분이 굉장히 그죠? 처음 나왔던 유형입니다. 한국. 이 부분이 낯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면 그죠? 좀 챙겨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통화 코드가 우리나라 원화로 거래되는 있죠. 이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좀 어려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날짜는 온보드 날짜죠. BL 할 때 선화적거리 온보드, 여기 온보드 베스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해봐라고 했고, 전표는 생략하고, 가산세 계산 시 부당신고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얘는, 그죠? 우리 확정신고 때, 이익 확정 때 거래니까 이거 입력하면 될 것이고, 예정 누락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부 감점이 바로 여기에 되는데, 가산세가 필요하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영세율 거래가 있는지 보죠? 있네요. 직수출분을 누락했다고 해서 4번을 쓰고요. 그리고 예정 누락을 확정 때 했을 거니까 여기에 요거는 세금 계산서잖아요. 별도로 딱 보고 여기에 곱하기 50%, 여기도 뭐예요? 4번도 곱하기 50% 이렇게 적고, 이거는 만물에 2.5 이렇게 해서 금액을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픽스를 이렇게 딱 하는 거 50%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 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할까요?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죠. 세금계산서는 예정 때뿐만 아니라 발급과 전송이니까 다 찾아봅니다. 발급, 직수출로 안 해도 되는 거 상관없고, 수령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직수출 누락분 좋아요. 근데 지금 얘도 전액 수취했고, 카드로 하는 건 괜찮고,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에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2% 가산세가 매길 거 아니에요. 그죠? 미발급이니까. 미발급 가산세를 매길 건데 이 금액이 뭘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320으로 할 거냐 500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타사업장 반출은 이거를 그죠? 이게 내부 거래잖아요. 일단 내고 다시 돌려봤는데 기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지 하라는 거고, 안 하면 이걸 그죠? 신청하지 않으면 내부 거래하면 이거를 과세거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어차피 더 내지만 돌려받으니까 전혀 세부담이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세표준은요,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취득가액이 내부 거래 있죠. 타사정 반출의 과세표준 이 공고가액이 출제된 게 처음 나왔다고요. 굉장히 사이드인 거죠. 너무 이거 사이드 같은.
그리고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시가로 끊었다라면 이걸 그냥 인정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뭐냐, 어차피 내고 돌려받는 거니까 이상이 없다는 것. 한 번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몇 번 강조했는 것 같은데요. 요 금액이 뭐예요? 320만 원이 올 수 있냐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20만 원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64,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64,000원 이렇게 하나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출했으니까 직수출은 되고, 여기는 30, 그러면 요거 VAT는요 32만 원 내야 되고, 요거는 매입이니까 지출했으면 요거 500이니까 50만 원. 다 합하면 다 50만 원 매입세 공제 받네요. 그럼 매입세는 마이너스 18만 원이잖아요. 요거 내야 될 거, 요거는 영세를 빼고, 요거 32 내고, 요거 18만, 50 하면은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18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마이너스 18만 원이죠. 마이너스 18만 원이면 뭐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납부수익이면 플러스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없고, 그러면 요거 4분부터 하면 여기 3선에 대해서 0.5%, 15만 원, 50%면 이 금액은 7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신고불, 납부불은 세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하는 거는 그래도 반 이상 맞출 수 있던 부분이 그냥 입력을 쭉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나가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를 펼쳐요. 신고서를 펼쳐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하실 거고, 처음부터 일자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이 2억 원이 있어요. 2억 원 이렇게 치고 또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상품 수출이 있어요. 영세율 기타 쪽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인데 얘는 신용카드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가서 여기 칠 것이고, 그럼 여기에다가 자동으로 19분에 1억 4,400만 원. 1억 4,4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1억, 아닌가? 1억 3,200만 원. 이렇게. 밭도 포함해서 금액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매입사항에 상품 매입인데 일반 매입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1억 원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될 것이고, 공장 건물인데 여기가 논점이 또 있네요. 여기 하나 있었네.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공장 건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3억 원에 전자세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뒤에 단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건물을 부술 거다 이거죠. 부술 거라는 거는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산 거잖아요. 요점을 알아야 돼요. 요점이 중요하네요. 여기 철거를 할 거라면 건물을 구입한 게 아니죠. 건물을 구입한 게 아니라 이 가격은 바로 토지를 위한 있죠.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불공이 돼야 돼요. 3억 원이. 그 점이 논점이 되네요. 요것도 하나 탁 그저 찝어가지고 했네요. 살짝 묻어가지고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잖아요. 그죠? 고정자산 매입 쪽에 가서 여기 가셔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은 이 부분이 지금 건물을 샀는데 말이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잖아요. 여기는 3억 원 이렇게 하고 2천만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불공 가가지고 여기에 이만큼을 똑같은 금액을 3억을 빼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건물 구입해서 고정 매입인 것처럼 3억 해서 그 밑에다가 뭡니까? 똑같은 동액의 금액을 불공이니까 빼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자를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 상품 수출, 여기 보면 가셔서 예정 누락분에 영세율 기타 쪽에다가 3천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세금 계산서 있죠? 발급했어요, 안 했어요? 발급했습니까? 발급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발급 안 했다는 말은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입력하죠? 여기 세금 계산서 칸에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320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과세 기타로 해야 되겠죠, 그죠? 320. 이쪽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것도 좀 유념하면 좋겠네요. 320을 열 수 있냐? 그 다음에 매입 자료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회식비 가능하고, 여기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쪽에 가서 그 밑에다가 일반 매입 쪽에 100만원,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상품 구입은 400이 되겠습니다. 400. 4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 여기 밑에 가산세 가셔가지고요. 제시하고 있는 세금 계산서 미발급 쪽에 320, 이거 64,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불 납부불은 없으니까 영세과세표준 가셔서 3,000. 그러면 15에 반이니까 75,000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있죠. 어려운 논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험 같아요. 이 부가치세 있죠, 이 부분에. 에러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그죠? 입력할 때 영세를 과세 기타 쪽에 넣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세금에 받았지만 불공이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끊었다가 다시 나머지 부분 해보겠습니다.